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자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 언급하며 이른바 5극 3특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균형성장 전략을 직접 설계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 부산까지도 찾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선 네. 우리 부산 시민께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KBS 부산 개국 90주년을 부산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과 함께 우리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인 북극 항로의 출발점으로 그래서 세계 대양을 향한 이 출발 기지로 부산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정부에서 함께 그렇게 지원할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5년 국정 목표에 네. 균형 성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균형 발전이 아니라 네.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시혜적으로 배분해주는 의미였어요.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지방이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만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재집중화 현상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려간 분배된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가 다시 수도권으로 오지 않도록 그 지방에서 이 함께 성장 전략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다시 오지 않도록 하는 네. 그래서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산이 서울에 비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교육, 문화, 복지 수준까지도 함께 올려주어서 한번 내려온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가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확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눔 배분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역 스스로 성장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들어서 도와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그 말씀하신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이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이 바로 5극 3특 체제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초광역권 전략이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런 대응의 경쟁력을 만들어내야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부산 시민들께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예.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지방에 갖추자 이것인데 그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은 수도권까지도 포함하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수도권, 우리 부산은 동남권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의 대경권, 광주 호남권, 그다음에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광역을 개념을 넘어선 2개 이상의 광역이 연결된 초광역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한 시도 이렇게 된 광역의 개념이었다면 명실상부하게 부울경을 묶어내고 거기에 어떤 그 광역과 광역을 넘나드는 교통망,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각 지역이 특색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서 이 큰 단위가 함께 경쟁력을 갖추다 보면 수도권에 못지않은 그런 경쟁력을 실제 갖출 수 있다. 예. 이래서 광역을 넘어선 2개 이상의 광역과 광역을 연계하는 그런 초광역 전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특은 뭐냐면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이미 특별자치도 자치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3개의 특별한 자치시도로 별도의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그래서 수도권까지 포함한 전국을 5개 초광역 5극 그리고 3개의 특별자치 3특 이런 전략입니다. 마냥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네. 지역의 특성화된 부분을 살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건데 사실 동남권 같은 경우에 네, 항만, 조선, 자동차 이미 네.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남권은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지도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만, 조선, 자동차라는 특성을 이 지역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와는 좀 달라야 된다. 제조업 중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새로운 AI와 친환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래 신기술을 기존의 이런 전통 제조업에 결합을 시켜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단계뿐만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서비스 그리고 연계 산업까지를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의 항만조선을 중심으로 한 그런 클러스터로 전체로 만든다라고 하는 예. 종합발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번 정부에서 다시 거론이 됐는데 사실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산 경남 행정 통합과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행정 통합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행정 통합까지 가려면 많은 선을 넘어야 돼요. 우리 부울경이라고 하자면 우선 주민 의식이 공동체 의식이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은 시도 경계를 따라 좀 나눠져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광역 교통망이 우선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 부산도 지금 그 부산, 울산, 양산, 부산 이 광역철도 이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교통망을 따라서 많은 인구의 이동이 있고 문화의 교류가 있다 보면 이 전체 공동체 의식이 생기죠. 우선 그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은 제일 마지막 단계로 그런 주민의 동의, 공동체 의식의 형성 이런 것이 바탕이 된 후에 행정통합이 돼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지금 실패하는 경우가 거꾸로 행정통합, 거버넌스를 먼저 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냥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초광역 교통망의 형성, 그리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의 형성, 그러면서도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되었을 때 마지막에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그 거버넌스의 출현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먼저 이론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교통이라고 하면은 문화와 또 통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자는 바로 거죠. 옳게 보셨습니다.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돈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정이 네네. 뒷받침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제도적인 변화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8월 13일 날 대통령님을 모시고 우리 국민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짚으신 것이 바로 5급 3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전략과 제도 혁신이 가장 필요합니다. 예. 재정 전략. 예, 그래서 지금 균형 발전은 그동안에 지특회계라고 하는 그 주머니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근데 2025년에 지특회계 전체 규모가 그중에 자율계정이 부산하면 부산시장이 독특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아니겠어요? 네. 그래야 부산의 향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가 메뉴판식 깔아놓고 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제 지특회계의 자율계정이 3조 8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 아예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배 이상, 10조가 넘습니다. 그래요. 내년 첫 해인데 이재명 정부 첫 해인데 이래서 지방이 스스로 기획하고 지방 고유의 특색을 낼 수 있는 이 자율계정의 재정이 그렇게 대폭 확정이 되고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제 돈 문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정 분권이 네, 아주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도 혁신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역 발전에 발목이 잡힌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죠. 25년 동안 이걸 변화하지 못했어요. 기재부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은 무조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 같은 도시는 대개 500억에서 1000억짜리 사업이 많거든요.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 요소였는데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면 개선해서 그 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 올렸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부산의 이런 규모의 공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을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이런 것들이 결합된 종합 클러스터로 만든다 말씀드렸는데 이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아예 R&D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비타당 조사의 항목에 균형 성장의 항목을 새로 넣어서 어쨌든 부산과 같은 이러한 지방 거점의 도시들의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재정 전략과 제도 혁신 전략을 이미 뒷받침을 최초로 끝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수부 이슈 얘기 하나만. 네, 그러시죠. 네. 부산 뭐 지금 해수부가 가장 큰 이슈다 보니까 네. 산하 공공기관 이전 소속 네. 기관들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좀 예, 말씀해 지금은 주시죠. 국토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전수 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할 것이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해수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이 된 우리 부산 출신 전재수 장관이 지난 7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이 걱정 없다. 틀림없이 올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번 정부의 이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균형 성장 전략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